자, 이쪽은 신항로 개척 부근입니다. 다른 말로 대항해 시대 들어봤죠? 그 시대예요. 보통은 이제 콜럼버스가 떠올라야지 보통 정상인데,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은 왜 멀리 배를 타고 나가려고 했었을까? 먼저 배경을 볼게요. 일단은 동방에 호기심이 많이 생깁니다. 동방은 요 아시아를 말하는데 아시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왜냐면 어떤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프레스터 존, 상상 속에 크리스트교 국가가 동양에 있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지팡구란 나라가 소개가 되었어요. 지팡구란 나라는 여기 동방견문록에 소개되어 있는 나라예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기억납니까? 우리 원나라 몽골 제국할 때 배웠는데, 이탈리아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 몽골에 와서 오래 살다가 돌아가면서 그 여행기를 쓴 것이 동방견문록이었어요. 말 그대로 동방을 보고 쓴 책. 근데 여기에 지팡구란 나라를 소개해놨는데 여기에 금이 많이 나는 걸로 소개를 해놨어. 그래서 금이 많다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이 지팡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이 지팡구는 지금 어딘지 아나요? 지금은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일본을 중국어로 그 당시 때 지팡구랑 비슷한 발음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동방견문록에 지팡구, 일본을 지팡구로 표현을 하는 거죠. 거기에 금이 많다라고 이렇게 마르코 폴로가 이해를 했었나 봐. 여기에서 지금 유래한 것이 뭐냐면 지팡구랑 발음이 비슷한 저펜, 일본이죠. 그래서 저펜의 일본 영어식 표현은 지팡구에서 유래한 거예요. 지팡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어의 일본 발음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중국어를 발음한 저펜, 일본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본인들은 일본을 한자로 쓴 것을 일본어로 읽은 니폰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저펜도 중국이고, 아니죠, 일본이고, 니폰도 일본이긴 한데 일본 애들은 니폰을 더 좋아하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이 저펜이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펜, 니폰 혼용하기도 하죠. 어쨌든 동양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이 동방의 물품이 인기가 졸라 많아요. 특히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방이랑 무역이 활발해지는데, 이때 전해져 온 거, 비단, 차, 향신료,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 인기가 졸라 많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시아에 가가지고 그거를 대량으로 사오고 싶으니까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 찾는 거야. 특히 이 향신료는 구체적으로 후추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이때 유럽엔 후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많이 나는 후추. 얘네 서양 애들은 스테이크, 고기 같은 거 졸라 많이 먹잖아. 막 아웃백 같은 거. 거기 소금 찍어 먹어도 맛있지만 후추 쳐먹어 봐봐. 졸라 맛있거든. 그래서 후추 같은 거. 그래서 후추를 쳐먹고 오줌 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서양 애들은 아시아에 후추 하면 오줌 싸고 똥 싸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후추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싶어서 동양으로 가고 싶어 했던 거죠. 그리고 새로운 교역료가 필요했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동양이랑 교역하려면은 이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야 되거든. 근데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 이탈리아도 있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과 이탈리아가 끼고 있는 요 바다, 요 부분이죠. 요 바다가 이제 지중해인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지중해 무역이 되게 활발해지거든. 동양과 서양의 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중해를 끼고 왔다 갔다 무역이 활발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 끝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스페인인 건 알죠? 그래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요 지중해 거치고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비싸게 산다고. 한마디로 지중해 무역에서 왕따 당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상태야. 그래서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당한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새로운 길이 필요했던 거지. 굳이 얘네 거치지 않고 대서양 바다로 나아가는 새로운 교역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 무역으로 재미를 봤던 이탈리아나 이슬람, 오스만 제국 말하는 거죠. 얘네 거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했기 때문에 신항로 개척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멀리 갈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가고 싶다가 갈 수 있나? 때마침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천문학, 항해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원거리 항해, 멀리까지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거야. 또 때마침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동그랗다는 확신이 생기죠.
그래서 옛날엔 배를 타고 가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멀리 못 나갔어. 근데 지구 구형설, 지구가 동그랗다는 설이 생기면서 나가도 한 바퀴 돌아서 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 실천에 못 옮겼을 뿐인 거지. 그래서 지구 구형설이란 설과 나침반을 통해서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이 중국 기술이죠. 들어오면서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나라 에스파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적극 지원을 합니다. 왜? 지중해 무역에서 왕따 당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해줍니다. 특히 포르투갈의 엘리케 왕자라고 있는데 이 새끼가 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포르투갈이 한 발 더 앞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동양으로 멀리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한 발 더 앞서 나가. 아까 엘리케 왕자 얘기했었죠. 바르톨메오 디아스는 여기 인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요. 이 아프리카의 서부 지역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근데 그 끝은 몰랐거든. 근데 용기 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 다다릅니다. 한마디로 인도로 가는 아프리카 길에서 꺾이는 이 턴하는 요 꼭지점, 이게 아니라 이 꼭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인도로 가는 희망이 여기 있어 해가지고 이 꼭지점, 턴하는 여기를 발견했는데 이것을 희망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남쪽 꼭지점 희망봉을 발견하고 이 희망은 인도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어 해가지고 희망봉을 발견했고,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쉬워요. 요 새끼가 요 끝을 갔다는 소문이 듣고 똑같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턴 꼭지점을 찍고 인도까지 직접 도달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바스크 다가마. 그래서 희망봉을 찍고 인도까지 도착을 했었던, 그래서 포르투갈에 꿈꾸던 새로운 항로가 개척이 되었어. 포르투갈 웃고 난리가 났죠. 근데 질투심과 불안감에 휩싸인 나라가 에스파냐죠. 이 불안한 에스파냐에 찾아온 사람이 콜럼버스.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파냐 왕한테 가가지고 설득을 하죠. 너 불안하지? 내가 해결해 줄게. 나 콜럼버스거든. 해가지고 콜럼버스가 지원을 받고 배를 띄웁니다. 근데 포르투갈은 아까 이렇게 들어갔잖아. 동쪽으로. 근데 차별하기 위해서 에스파냐는 서쪽으로 갑니다. 쭉 가면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냐면 인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아메리카는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쭉 가다가 콜럼버스가 발견한 것이 요 부근이죠. 지금의 카리브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뭐 쿠바 이런 부근을 도착을 해. 갔더니 원주민들이 있거든. 원주민들한테 인사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학살까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새로운 뭔가 땅을 발견을 했어. 근데 문제는 콜럼버스는 이 땅이 인도인지 알았대. 심지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아메리카 대륙이긴 하지만 본인은 스스로 어딜 발견했다고 생각했냐면 인도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었던 거죠. 새로운 아메리카 대륙이었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에 동쪽 인도, 이 서쪽이 있잖아. 서쪽에 있어서 서인도 제도라고 부릅니다. 서인도 제도. 실제 인도는 아니에요. 이름만 서인도 제도라 부르는 거지 아메리카 쪽입니다. 여기 제도란 말, 제는 여러라는 뜻이에요. 도는 섬도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여러 개 섬들이 있죠. 여기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서인도라고 알려진 여러 섬들을 발견해서 서인도 제도라고 부릅니다.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저희가 인도인지 알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원주민들도 뭐라 불렀냐면 인디언이라 불렀어요. 인도 사람. 근데 이미 인도 사람들을 인디언이라 불렀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오리지널 인디언, 요거는 짝퉁, 착각한 인디언인 거죠. 그래서 인디언이 둘이요. 발음이랑 스펠링도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콜럼버스가 착각해서 불렀던 인디언인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아메리카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소문이 또 퍼졌지. 콜럼버스가 인도를 발견했다고. 그래서 또 다른 새끼가 또 배 타고 또 가버리네. 근데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인도가 너무 가까워. 이상하다. 분명히 콜럼버스가 인도를 발견했다 그러는데 근데 인도가 아닌 것 같아. 따져보니까
인도가 아니었던 거지. 신대륙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콜럼버스 병신 새끼다. 저 새끼 인도라고 했지만 인도 아니다. 새로운 대륙이다. 이거 신대륙이다. 해가지고 이걸 발견한 사람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이 인도가 아님을 증명을 해냈죠. 그래서 이 대륙을 아메리카 대륙이라 부르는 이유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 대륙이라 부르는 거예요.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아메리카,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아메리카. 그래서 처음 발견한 건 콜럼버스지만 인도인지 알고 죽었고, 실질적으로 저기가 신대륙임을 발견한 사람은 아메리고 베스푸치.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이라 부릅니다. 뭐 여담이지만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본인이 인도인지 알았지만. 그래서 잔치가 열렸나 봐. 근데 귀족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웅성성 대면서 콜럼버스 막 비판하는 거야. 뭐 저 새끼 별것도 아닌데 그냥 배 타고 쭉 나가서 우연찮게 발견한 뿐이야. 근데 그거 콜럼버스 들은 거지. 짜증이 난 거지. 야, 이 개새끼야. 응? 야, 세팅해. 뭘 세팅했을까요? 계란. 달걀이라고도 하죠. 계란 딱 준비해가지고 야, 깝치지 말고 계란 세워봐. 거기 귀족들이 막 계란 막 세우려고 그러는데 뭐 세워지간? 그러더니 이제 콜럼버스가 야, 안 되지. 나와봐, 새끼야. 해가지고 계란을 탁 쳐가지고 밑분을 깨트려가지고 딱 세우게 되죠. 이렇게 세우는 거야, 새끼들아. 했더니 귀족들이 또 웅성성대. 야, 그걸 누가 못해? 이렇게 탁 치면 깨지고 세울 수 있는 거 누가 몰라? 그랬더니 콜럼버스 한 얘기가 니들은 몰랐잖아. 시도조차 몰랐잖아. 지금은 당연히 여기지만 너희는 이런 게 가능한 걸 알면서도 시도조차 안 했어. 나는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뭔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실천을 옮겨서 발견한 것이 새로운 대륙이었었고 인도인지 알았지만 니들은 그런 시도조차 안 했잖아. 라고 하면서 달걀을 딱 세우면서 발상의 전환을 했었던 요 콜럼버스의 계란이라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아무도 실천을 못 옮겼던 걸 실천에 옮겼던 발상의 전환을 꿈꿨던 콜럼버스 아주 유명하죠. 이 사람은 이제 여기를 발견하고 나중에 죽어요. 죽어서 지금 현재 에스파냐에 세비야 대성당이라고 있거든. 거기에 이렇게 묻혀 있는데 쌤이 거기 갔다 왔잖아. 그거 보고 막 오줌 쌌잖아. 콜럼버스 직접 만나면서. 그래서 에스파냐에 묻혀 있는 콜럼버스 정작 에스파냐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서 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는 마젤란 일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젤란. 여기 일행이라 쓴 이유가 이 마젤란이 한 바퀴를 돌다가 여기 필리핀 부근에서 원주민하고 싸우다가 죽어요. 그래서 선생님 일행이라 쓴 이유가 마젤란은 죽었지만 나머지 선원들이 한 바퀴를 쭉 돌고 완성했기 때문에 마젤란 일행이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를 최초로 성공시킵니다. 뭐가 확인된 거야? 쭉 갔더니 제자리로 왔잖아. 지구가 둥그렇다. 구형설이 입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에서 이런 각각의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결과가 더 중요하네. 일단 아메리카 볼까요? 이 신대륙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기 이미 문명이 있었습니다. 아스테크 문명, 잉카 문명. 아스테카 문명, 잉카 문명이 이미 있었어. 특히 잉카 문명에는 여기 마추픽추라고 지금 관광지로 유명한 곳 있죠. 아주 높은 해발고도에 있는 이 마추픽추마저도 파괴가 됩니다. 특히 코르테스랑 피사로라 불리는 에스파냐 사람들이 여기를 깔아 뭉개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금과 은이 많거든. 그래서 아메리카에 있는 금과 은을 유럽으로 쪽쪽쪽 빨아갑니다. 그래서 광산을 개발을 해서 원주민을 시켜서 아메리카 대륙의 금과 은이 유럽으로 쪽쪽쪽 빨리게 됩니다. 이때 유명했던 광산의 이름이 포토시 금광이 유명해요. 그래서 포토시라는 단어도 좀 알아두고 그리고 여기에 원주민들을 이용해서 대농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담배, 커피, 사탕수수들을 강제로 재배를 합니다. 특히 사탕수수에서 추출하는 게 뭐냐면 설탕. 이때 유럽은 차도 마시지만 커피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설탕이 인기가 많았거든. 그래서 여기에 아까 봤던 금과 은, 그 사탕수수에서 채취되는 설탕,
특히 설탕이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재배를 했대.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정글을 싹 밀어버리고 모두 사탕수수로. 이것 때문에 아메리카가 사탕수수를 많이 키우는 걸로 또 유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농사가 사탕수수 위주로 가게 되는 거지. 이 설탕이 그래서 이게 악마의 산출물이라고 보통 하죠. 저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재배한다라고 원주민들 피와 땀을 갈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해. 죽이기도 하고 노동하다 죽이고, 그리고 유럽 애들이 가다 보니까 전염병을 옮겨. 천연두나 홍역. 이 아메리카 사람들은 천연두나 홍역에 대한 어떤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 노출되면서 인구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유럽 애들 금과 은 다시 캐야 되고 설탕도 캐야 되는데 인구가 없네? 그래서 노동할 인구를 위해서 아메리카에서, 아니죠,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뭐가 간다?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금이나 은이나 설탕 이런 것들이 가고, 근데 여기서 이래야 될 애들이 죽어 없어지니까 아프리카 서쪽에서 이렇게 흑인 노예들을 넘깁니다. 그러면 아프리카는 유럽에서 뭐가 가냐면 무기 같은 것들이 수출되었대. 왜냐면 여기 부족이 있을 거 아니야. 작은 부족이 있고 큰 부족이 있는데 큰 부족이 작은 부족 애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는 거야. 그러면 이 무기를 이 센 부족이 가져가는 거예요. 머스켓총 같은 경우를 얘네들한테 주고 얘네 잡아다가 일로 넘기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유럽으로, 이런 게 아프리카로, 이런 게 노예로 이렇게 팔려나가는 삼각형 모양이죠. 이것을 삼각무역이라고 해요. 또 유럽에는 금과 은이 막 들어가죠. 비싼 거잖아. 물가가 뛸까 가라앉을까? 물가가 뛰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격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역이 활발해지죠. 이것을 상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또 삼각형의 무역이 형성되죠. 이것을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아까 무역의 중심지는 여기 지중해였었죠. 지중해가 이제 죽고 대서양을 중심으로 삼각무역이 형성되죠. 그래서 대서양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바뀌게 되는데 무역의 중심지가 기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돈 버는 나라가 어디다? 포르투갈, 에스파냐.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아메리카로부터 이런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오는데 특히 감자가 대박이래. 감자가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자가 유럽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먹을 고문들이 많이 사라졌대요. 이것이 나중에 산업혁명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감자가 소개되는 것이 이때라고 하죠. 선생님 좋아하는 옥수수, 담배는 안 좋아하고 고추 좋아해요. 코코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담배 빼놓고 선생님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아메리카로부터 유럽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아까 아프리카 얘기해줬죠. 노예가 쪽쪽쪽 빨리죠. 인구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인구 줄어들고 남자랑 여자 중에 주로 누굴 끌고 갔겠어? 남자들 끌고 가다 보니까 사라지고 여자들만 있게 되죠. 그리고 아까 부족 간에 싸우죠.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노예가 아메리카로 가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여성이 많게 되고 부족 간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지금까지도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학로 개척 결과라는 거 꼭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 그랬었죠. 이건 마르코 폴로 일행 그림을 나타낸 건데 지팡구라는 금이 많은 나라 그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동방에 관심을 많이 생기게 했었던 책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 알아두고, 그리고 카라벨선이라 해가지고 포르투갈에서 개발한 거예요. 이것이 삼각형인 게 이제 특징인데 빠르게 멀리 갈 수 있고 역풍 반대로 오는 바람을 뚫고 갈 수 있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죠. 이때 유행했던 카라벨선. 그래서 얘네가 멀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호기심과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나침반도 발달했고, 그리고 오스만이나 이탈리아가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다 보니까 왕따당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주도적이었었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었고, 그래서 포르투갈이 먼저 나선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희망봉을 찢는 바르톨로메
디아스 희망을 먼저 발견했고, 그 다음에 거기로 갔다가 이제 인도까지 갔던 애 바스코 다가마 있었고, 이제 똥줄이 타는 건 에스파냐. 그래서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진출하죠. 그래서 여기 가서 아메리카 대륙은 발견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인도인지 알았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고 부른다. 그리고 원주민이라 부른다.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인도인지 착각하고 죽었던 콜럼버스, 이 새끼가 착각한 걸 알려준 사람 아메리고 베스푸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런 길들이 개척이 되면서 한 바퀴 삥 돌았던 마젤란 일행. 왜? 마젤란은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마젤란 일행이 세계 일주를 성공하면서 신항로 개척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죠. 그리고 지구가 둥그렇다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배경, 그 순서까지 몰라도 돼요. 누가 어디 개척했는지 정도는 알아둬도 돼요. 그것이 끼친 영향,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원주민 파괴가 되죠. 아스테카 파괴, 잉카 파괴. 잉카 문명에서 유명한 마추픽추, 지금 페루 지역입니다. 파괴되었고, 그 다음에 포토시 금강 같은 거 운영을 하면서 금과 은 같은 거 쪽쪽쪽 빨아갔고, 이것 때문에 아메리카에서 금과 은이 많아지면서 가격혁명,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상업혁명,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 일하던 원주민들이 많이 죽죠. 학살하기도 하고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노동하다가 죽고 결론적으로 인구가 줄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프리카 노예들을 끌고 갔죠.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쪽쪽쪽 빨려나갑니다. 주로 요 서쪽에서 요렇게 끌려가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얼마나 끌고 갔냐가 찾아봤더니 한 1200만 명, 어마무시하게 끌고 갔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선생님 찾아보니까 한 500만 명 정도 갔대.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의 유명한 삼바 축제 있죠. 선생님 좋아하는 줌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바, 카니발, 줌바, 뭐 재즈, 브루스, 뭐 랩 이런 것도 있잖아. 흑인들이 잘하잖아. 왜 그러냐면 이 아프리카 노예 얘네들이 거기서 힘드니까 즐겼었던 그런 것들의 문화가 지금 얘기했었던 카니발, 줌바, 재즈, 블루스 이런 것들 다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하던 것들이거든. 그 흔적들이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야, 1200만 명이면 어마무시한 숫자야. 그래서 미국에도 가면 흑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흑인들 상당수 쭉 거슬러 가면은 아프리카 노예 출신들인 거죠. 근데 시대가 많이 변했죠. 미국 기준으로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키면서 오바마 대통령처럼 흑인들도 대통령을 하는 시대도 왔었죠. 그래서 인종차별이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 시작은 아프리카 노예였었다라는 거. 이 사진 아주 대표적인 사진이에요. 층층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려면 몇 달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실으려고. 요 한 공간이 40cm였었대. 그러니까 빼곡히 싣고 밤에만 이렇게 싣고 갔는데 일어나지도 못해. 수갑을 채워놔가지고 체인 채워놔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 있는 거야. 위에 새끼가 똥 싸고 오줌 싸면 그대로 흘러내리는 거야. 그 두들겨 맞으면 피 흘리잖아. 피도 그대로. 토사물 그대로. 요 아래 새끼들은 비위생적인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위에 새끼 똥 싸는 거 그냥 받아 마시는 거야.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절반 정도가 죽었대. 또 이때 괴혈병 같은 게 유행하면서 어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레몬 같은 것들 이렇게 막 주고 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무역선 이렇게 딱 뜨면은 뒤에 상어가 따라 붙는데, 왜냐면 이 무역선에서 분명히 죽은 시체라든지 폭동 일으키다가 된 새끼들 팔다리 잘라서 죽여버렸거든. 던져버리면은 이 상어가 가서 먹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경험상 수많은 노예들이 바다에 버려진 거 알고서 상어가 따라 붙었었던 노예 무역선 1200만 명 넘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털을 잡고 사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 졸라 불쌍해. 나 같으면 쿠데타 일으켰을 것 같아. 폭동. 실제로 폭동도 일으킵니다. 일으키다가 성공하면 모르겠지만 실패하면 좆대는겨. 찾아보니까 엄지손가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 그냥 박아버렸대. 포크 같은 거 불에 달궈가지고 찔러버리고 팔다리 잘라서 그냥 상어 밥으로 줘버리고. 실패하면 좆대는겨. 성공해도 좀 문제가 있었어. 성공해도 다 죽여버렸어. 자유다 했는데 배 운전할 줄 몰라.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나마 머리 써가지고 조종할 줄 아는 애 몇 명 살려가지고 야 아프리카로 돌아가 해서 도착해서 신나해서 봤더니 아메리카요. 좆됐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 졸라 불쌍했었어요. 그래서 아유 말해 뭐해. 졸라 불쌍해요.
뭐 여담이긴 하지만 백인 노예들도 있었다고 해요. 아프리카 북부 알제리라는 지역을 거점으로 이 알제리에 있었던 이 해적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이슬람 국가 애들이고, 요 유럽은 크리스트 애들이잖아. 크리스트 애들 중에서 여자애들 있죠. 얘네들 백인들이잖아. 잡아다가 오스만에 막 팔아넘기고 그랬었대. 이런 해적들도 있었대요. 이렇게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백인 여성들을 노예로, 거의 성적인 노예로 오스만 제국에 팔아넘기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아프리카 노예, 오타네, 이렇게 흑인만 생각을 하는데 백인 여성 노예들도 이슬람 세력에 많이 흘러 들어갔었다라는 이런 기록들도 나오더라고. 우리나라도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어떤 나라의 전시회에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노예를 짐승처럼 전시회장에 넣었다니까. 그래서 일본 새끼들이 우리 그냥 일부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조선인 사람을 동물처럼 취급하고 우리에 가둬두고 전시하고 했었던 나쁜 새끼들이야. 이런 거 보면. 쌤이 지난주죠. 지난주에 일본을 갔었는데 쌤 느낀 점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좀 적대감이 좀 알게 모르게 막 선입관이 생기는데, 실제 가서 봤더니 되게 친절해. 되게 청결하고 중법성씨 뛰어나고. 동대사 기억나나요? 우리 배웠는데 도다이사라고 불리는 절인데 일본을 대표하는 불교 문화재인데, 거기 일본 애들이 수학여행 시절이더라고.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왔는데 다 교복 다 세팅하고 심지어 모자까지 쓰고 왔어. 노란색. 나 무슨 병아리인 줄 알았는데 애들이 교복 딱 세팅하고 노란색 모자 다 쓰고 줄 맞춰서 선생님 따라서 오는데, 야, 대단하다. 우리 학교 애들 이렇게 하면 애들 폭동 일으킬 것 같은데 확실히 일본은 좀 달라요. 물론 그게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일본 지금 3번째 가본 건데 가면 갈수록 느낀 게 많이 있는데 확실히 일본이 앞서 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엔 우리 민족을 노예처럼 부리고 그리고 동물처럼 전시까지 했었던 부분도 있다라는 거. 자, 신한노 개최 결과 삼각무역 알아두세요.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래서 금은 설탕들이 쪽쪽쪽 빨리고 무기를 팔고 노예가 수출이 되고 이런 부분, 이것을 삼각무역을 하고, 유럽의 많은 은들이 아시아로 흘러 들어갑니다. 명나라, 청나라. 왜?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았거든. 그래서 은이 아시아의 명나라, 청나라 많아지면서 세금도 은으로 냈었다라고 앞서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일조 편법, 지정은제 다 은으로 납부하는 거였죠. 그래서 아시아로 은이 흘러 들어갔었기 때문에. 자, 최종 정리 갈게요. 신한노 개척 배경 알아둬야 돼요. 동양에 호기심이 많이 생겼다 그랬죠. 특히 요 책에 의해서 지팡구란 존재, 그 동방의 물품이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후추 같은 거. 그리고 새로운 교육료가 필요했어요. 지중해 무역을 이 새끼들이 재미만 보니까 소외당했던 포르투갈, 에스파냐 짜증나죠? 또 때마침 과학기술도 좋았어요. 천문학, 지구가 동그랗다고 알려져 있었고, 항해술, 중국에서 나침반이 들어오면서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당했던 에스파냐랑 포르투갈, 아까 여기서 소외당했죠? 얘네들이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포르투갈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남쪽 희망봉을 찍습니다. 그리고 바스코 다가마가 찍고 인도를 찍습니다. 똥줄이 사는 에스파냐, 차별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를 콜럼버스가 발견을 하죠. 새로운 대륙 아메리카였지만 본인은 인도인지 알았기 때문에 여기 이름을 서인도 제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인도인지 알고 죽었어요. 이것이 새로운 대륙임을 밝혀낸 사람은 아메리고 베스푸치. 그래서 아메리카는 이름이 그 사람 이름에서 땄다고 했고, 그리고 지구를 한 바퀴 삥 둘른 돌아온 마젤란 일행, 마젤란 아니에요. 마젤란 일행입니다. 그래서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하고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을 입증을 했죠. 알고는 있었지만 입증한 거. 그래서 배경 알아둬야 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개척했는지 알아둬야 되고, 그 영향은 더 중요하고, 먼저 아메리카 대륙 토착 문명이었던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금과 은을 약탈해 가죠. 그리고 설탕을 위해서 대농장을 강제 동원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많이 죽지만 전염병으로 또 많이 죽네. 그래서 일해야 될 새끼들이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쪽쪽쪽 빨아가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노예 무역이 활발해집니다.
아프리카 노예를 사서 아메리카로 끌고 가는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의 남자들이 부족해지고 인구가 감소하고 부족 간의 갈등,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의 흑인들을 노예로 팔고 무기를 챙기게 되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아프리카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고 유럽에서의 변화가 엄청납니다. 무역의 중심지가 변하잖아. 아까 지중해에서 어디로? 대서양으로 바뀌었어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졸라 급성장합니다. 그리고 삼각무역, 아메리카랑 유럽이랑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누가 봐도 삼각형이죠? 삼각무역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은이, 금이 들어오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가격혁명, 그리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상업혁명, 그리고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온다 그랬죠. 고추, 감자, 특히 감자, 대박. 이 흐름 꼭 정리해 보세요. 자, 이것도 정리하면은, 자, 이쪽 부분은 배경이에요, 배경. 자. 자, 이쪽도 꼭 정리해 보세요. 자, 먼저 신학로 개척 배경.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서 동양에 대한 호기심 자아냈고, 과학기술 발달했었고,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당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적극적이었었고, 그래서 콜럼버스 같은 애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래서 누가 어디 가고 어떤 항로 개발했는지 알아둬야 되고, 그 결과 아메리카에서의 영향, 아프리카에서의 영향, 유럽에서의 영향 꼭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